네, 이번에는 그 고시 19수 중에 마지막 수 19번째 명월하교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월하교교 조아라상위라 우수불능매 남의 기배회로다 객행수운락이나 불려조선귀라 출로 독방황하니 수사당 고수 일령환 입방하니 누아 첨상이로다. 전체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밝은 닷이 얼마나 희게 빛나는지 비치는지 내 침상의 비단 휘장을 비춘다. 근심스러운 생각에 잠 못 들어 옷을 입고 일어나 서성인다. 객지 생활이 즐거우시겠지만 일찍 돌아온 것만 못합니다. 문을 나서 혼자 방황하니 근심스러운 생각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하나요? 고개를 빼고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와 방에 들어가니 눈물이 떨어져 옷을 적시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벌써 그 얼마 전에 읽을 때 교교 하한여 그래 직녀 얘기할 때 교교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명월이 나왔다, 달이 나왔다. 그럼 교교는 그냥 세트로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트처럼 이거 이제 응용을 얘기하는 거죠. 명월이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조가 또 나오죠. 명월이 얼마나 밝은지 비단 휘장이 처진 침상 위로 비친다.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침상자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것이 후한 시대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라 초기 때는 상에서 자지는 않았어요. 바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의자라고 하는 물건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문명과 다른 문명이 충돌을 하면 이렇게 정신 문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정신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물질 문명이 같이 들어오는데 중국의 불교가 수입이 되면서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게 이 입식 생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의자가 들어오고 탁자가 들어오고 침상이 생기고 그래서 집안의 건축 구조가 높아지죠. 창문도 높아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큰 변화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이 침상에 자기 시작하죠. 이 불교에 다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침상에서 자면 당연히 외풍 막기 위해서 커튼지 치게 되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달빛이 밝으면 잠 못 들죠. 나이가 많으면 달빛 생기면 잠 못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수가 이렇게 생겨요. 근심과 수심, 걱정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잠 못 드니까 이 나무이라는 건 그러니까 옷을 손에 이렇게 쥐고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쥐고 이제 입는 거죠. 밤이니까 일어나서 이제 잠 못 드니까 서성거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방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달밤에 달이 밝으니까 잠 못 들고 옆을 바라봤더니 서방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온 거죠. 옷 차리고 나온 거죠.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니까 서방이 어디 떠난 거예요. 장사를 하거나 원래 떠난 거죠. 이 운자는 어사니까 아무 뜻이 없고 이 숫자가 문제인데 객지 생활 즐겁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의미를 약간 저기서 즐겁겠지만 사자로 보기도 하는데 수에는 사자의 뜻이 사실 없어요. 이게 의미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객지 생활 즐겁다 하시겠지만 서방님께서는 그렇게 즐겁다 하시겠지만 조선귀 돌아오다. 그렇죠?
일찍 돌아오니만 못합니다. 일찍 돌아오세요 얘기죠. 이 선귀라는 말 자체는 시경의 근원을 두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서 돌아오세요 그러는 거죠. 이 서방님 생각이 너무 간절하니까 문 밖에까지 나간 거지. 대문 밖까지 나간 거. 방 앞에 서서 대문 밖까지 나가서 배회나 방황이나 똑같긴 하지만 문 앞에 서성이다가 이게 더 멀리 나간 거예요. 혼자 더 멀리 나가니까 아까는 뭐였습니까? 우수였는데 수사죠. 수사 비슷한 말입니다. 우수 수사 이것도 많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근심스러운 생각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 일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고개를 빼고서 달이 밝으니까 멀리까지 혹이 밤에도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서 누군가 혹시 서방님이 오시지는 않나 멀리까지 나가서 고개를 빼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고개를 빼고 바라봐도 서방님은 없어서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방에 들어오니 떠난 때보다 돌아온 자리가 더 커 보여서 서방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옷이다 젖을 지경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화자는 여자이겠죠. 이제 이것도 역시 그리움이 이 테마인데 이걸 보통 이제 또 제가 한번 당시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규원시라 그러죠. 규방의 여자가 이 무언가의 그리움 때문에 원망을 하는 규원시, 수심에 그득한 심사를 그리는 규원시라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완적의 영회시를 읽은 적이 있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완적이 달 밝은 밤에 잠 못 들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금을 타면서 수심에 잠긴 거잖아요. 시상이 똑같아요. 완적은 요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별을 해서 생이별을 해서 잠 못 들고 일어나서 방황하고 누굴 그리워하는 시상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죠. 요거에 관련된 또 이 좋은 시를 조만간 한번 읽어볼 텐데 그만큼 이 맥락이라는 게 이제 있고 이걸 후대 사람들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상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시는 일종의 뭐랄까 밝은 달 이 시적 모티브라는 게 달이 밝은 달이 문제예요. 이게 항상 여기서 촉발되고 시상이 생기고 상상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밝은 달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하늘 끝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달을 보면 달에 내 모습이 비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 비치고 해서 달을 이 가운데 두고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하는 그 상상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 어마어마한 이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뭐랄까 아슬아한 느낌이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시 19수를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시 19수는 시적 기교나 표현 아니면 쓰이는 단어, 문장 구성 등을 보면 후대 특히 당나라시 당시 등의 고도로 세련되고 이 놀라운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견주어 보면 확실히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언어는 소박하고 이제 정감이 좀 진솔한 느낌이 있고 표현은 완곡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이 매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있는 테마나 이 소재를 취급하는 방법들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10번째 시는 이제 견우하고 직녀의 테마를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죠. 이 시의 특징은 이제 비유가 적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번째 시는 이제 구마상동문. 여기 이제 무상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 뭐 진탕만탕 놀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인생이니 내가 사는 동안 그것에 걸맞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아주 소박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 소박한 깨달음이 이 시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비의 정서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읽은 시는 일종의 하소연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견우 직녀에 얘기하는 거 안타까운 건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여성 화자의 절실함이 느껴지죠. 뭐 세수만 보고 뭐 전체를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고시 19소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시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괴로움과 수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괴로움과 수심을 이 시에서는 지금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완곡하게 애둘러 표현을 하고 있죠. 주제는 간단합니다.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문학은 왜 이렇게 긴 우회로를 택해서 얘기를 할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런데 왜 이렇게 직설적 한마디만 던지면 될 걸 이렇게 어리석게 빙빙 돌려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마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툭 표현하기에는 간단치 않다는 걸 아마 문학이 반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건 긴 소설이건 그 길이 자체가 일종의 그 걸름망 같은 역할을 해서 그거를 읽는 동안 우리의 감정이 그 걸름망을 계속 통과를 하면서 감정이 여과되는 느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어리석음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저 되게 어리석습니다만 고시를 읽으면 옛사람들의 그 진솔하고 소박한 감정에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 보드라워진다 그러나요? 까끌까끌한 마음이 보드라워진다 그러나 어쨌든 옛사람들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비로운 일이어서 문학이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명월하교교 명월하교교 조아라 상위라 우수불능매 람의 기배회라 객행 순락 불효 조선귀 출호 독방황 수사당 고수 일령환 입방 누아점 상의 밝은 달 얼마나 환한지 내 침상에 비단 휘장 비추네 시름에 잠 못 들고 옷 가지고 일어나 서성인다. 나그네 생활 즐겁다 하시겠지만 일찍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문 밖을 나서 홀로 방황하는데 수심을 뉘에게 말하나요. 고개를 빼고 바라보다 다시 방에 들어오니 눈물이 옷을 적신다.